저는 5살, 7살 딸 아이의 엄마인데요. 네. 제가 평소에 좀 짜증과 화가 좀 있어요. 근데 남편하고는 사이가 좀 좋은 편이어서 뭐 싸움을 하거나 제가 남편한테 짜증을 내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떼를 쓰거나 할 때는 저도 모르게 감정이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한테 안 좋은 건 물론이고 저한테도 참 계속 죄책감이 들고 아이한테는 미안함이 항상 마음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엄마로서는 네. 부적격자예요. 네. 육체가 있어서 애를 낳는 것까지는 되는데 네. 개가 새끼를 낳듯이 낳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렇게 사람으로 키우는 엄마로서는 부적격자예요. 엄마가 짜증이 많고 스트레스가 네. 많으면 아이들 심리가 첫째 불안해지고 네. 두 번째 심리가 억압이 돼요. 심리가 억압이 되면 나중에 어떤 증상이 났냐, 사춘기가 넘어가면 저항을 해요. 애가 말을 안 해. 저항을 한다고요.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야단치면 톡 반발하면 아이고 애가 심리가 억압이 됐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네. 이제 부모한테도 이제 힘으로 대들기도 하고 더 이제 뭐예요? 사회 나가게 되면 술을 먹을 때 포금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 주정을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주정하면 남편이든 자식이든 술 주정을 하면 심리가 억압이 됐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심리가 억압이 돼가 말이 밖으로 못 나오고 목구멍이 걸리거든요.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기서 안 나와요. 망설이고. 이제 그런데 술을 딱 먹으면 의식이 약간 마비되니까 이제 무의식이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옛날에 억압됐던 것이 겹치면서 이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이제 고장난 녹음기 틀어놓듯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죠. 그럴 때 부모라면 자식에게 아이고 내가 언제 어땠는지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엄마로 인해서 아이가 심리가 억압이 됐구나 이래가 풀어주든지 만약에 이제 그 부모는 당연히 원인이 자기니까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아내이면 남편 그걸 풀어줄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지. 그걸 불쌍히 여기 엄마가 아니니까 불쌍히 안 여기거든요. 내가 잘못 만났구나. 그러니까 바꾸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몇 번 또 시작이다 이러면서 고치려고 해보는데 안 고쳐지죠. 근데 고쳐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고 결국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니라도 내 남편이라도 엄마 같은 마음을 내면 우리 남편이 어릴 때 어떤 이유로 심리가 억압이 됐구나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좀 내면 그러면 이제 주정을 하면 등을 두드려주고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여보 아이고 그래 그래서 당신이 힘들었군요 이렇게 어린애 달아주지 달아주면 이제 조금 몇 번 되풀이 되다가 이제 취해가 수그러져 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계속 그렇게 반복 좀 해주면 이 맺힌 게 조금씩 녹아나는데 요즘 그렇게까지 할 여자들이 별로 없다는 데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키울 때 딴 여자한테 맡겨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첫째는 그런 심리 억압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심리 억압이 됐다면 사춘기 때 이 증상이 나타날 때 또는 뭐 초등학교든 증상이 나타날 때 그걸 갖다 계속 더 야단치지 말고 풀어줘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아이 엄마로서 육신을 개 키우듯이 뭐 강아지 키우듯이 키우는 거, 먹여가 키우는 거 이건 할 수 있는데 아이의 심리가 안정이 되고 억압이 없이 키우는 그 소위 엄마로서는 자격이 없으니까 사표를 내고 엄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엄마로서의 아이가 20살 때까지라도 엄마로서의 자세로 돌아가든지 이제 진짜 그건 아까 옆에 앉은 그분은 처녀 같던데 그런 분은 안 보면 된다 그러는 거 보니 처녀 같았어요. 결혼한 사람은 안 보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전파상에 갔다 와야 되겠어. 전파상에 안 가고 딴 엄마한테 애기 엄마한테 넘길래요. 전파상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 노릇을 할래요. 전파상에 가더라도 엄마 노릇 하고 싶은데요. 요즘 전파상 찾을 수도 없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이따 나갈 때 돈을 주면 제가 사서 보내드릴게요. 저 108배 하고 싶은데 항상 그 정도는 40번인데. 108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10,000배 해야 될까요? 아니, 하루에 3,000배씩이에요. 10,000배 한 번 한다고도 안 되고. 깨달음장에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 하루에 108배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108배 절하면 몸에는 좋아요. 근데 이건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몸을 단련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참회의 개념보다는 약간의 벌칙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단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화를 낼 때마다 엄청나게 손해를 봐야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 한번 짜증낼 때마다 1,000만 원씩 벌금을 물면 해결이 될 거예요. 몸이 고단하게 안 하려면 그럼 제가 돈을 좀 벌죠. 뭐. 자기 화만 낼 때마다 저한테 1,000만 원씩 보시를 하면 어떨까요? 그럼 하루에 1,000만 원씩 하면 한 달에 3억인데. 그렇게 손실이 크면 개선이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질이 된 거는 굉장히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나 외부에서는 제어가 돼요. 왜? 눈치를 보니까. 근데 아기한테는 제어가 잘 안 돼요.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자기 무의식 세계가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짜증을 내는 게 남편이 잘해서 안 일어나는 거고 자기가 약간 남편의 눈치를 보는 거죠. 잘 보이고 싶은. 근데 아기한테 드러나는 그게 자기의 본 까르마, 업식이에요. 그건 엄마로서는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첫째 깨달음의 장에 가서 이 아이를 남편한테 맡기고 합의해서라도 한 5일 정도 화가 나는 근본이 뭔지를 살펴서 좀 화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그걸 갔다 오면 한 달은 괜찮은데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 업이란 게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딱 근본을 잡으면 그 다음에 꾸준히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쉽게 그러면 깜깜한 데다가 바늘 넣고 작은 구멍 뚫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계속 더 크게 뚫어야 돼요. 또 성냥불을 딱 켠 것처럼 그래요. 좀 있으면 폭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자꾸 옆에서 기름을 붓고 해가 불을 자꾸 크게 만들어서 바람이 불어도 안 꺼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선에서는 처음에 탁 불을 밝히는 것을 초견성 그러고 그걸 이제 바람이 불어도 안 꺼지게 그걸 키우는 거를 이제 보림이라 그래요. 보림. 그러니까 초견성은 쉬워요. 단박에 은하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보림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걸 키워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걸 꺼뜨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든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이제 여러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하는 동안에 실패를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화가 불쑥 나왔다가 내가 또 놓쳤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면 막 옛날에 10번 화내면 이제 아직도 화를 내지만은 한두 번 낸다든지 이렇게 팍 줄어들죠. 이렇게 자기가 엄마로서의 이게 자기 성질을 고치는 건 자기가 잘 못해요. 근데 애기 엄마들은 보통 고쳐요. 왜? 모성애라는 것은 자기보다 생명이 자식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거라면 내가 과보를 받고 말겠는데 자식한테 나쁘다 그러면 엄마들은 죽기 살기로 도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애기 엄마로서 애기한테 나쁘다 그러면 그 자기 애기도 또 커서 자기처럼 또 이렇게 짜증내고 이러면 대를 물려서 이게 유전하듯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업식이 대물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대해서 딱 끊어주면 좋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